네, 안녕하세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의 원장 류이키입니다. BMB에서 그저 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 두께가 어떻고 동공이 어떻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각막 두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런 분들은 시력교정 수술을 좀 받지 말아보자, 혹은 조심해서 내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로요, 각막 두께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까맣게 보여요. 혹은 짙은 갈색.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각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막의 두께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얼마의 두께를 보통 가지고 있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수술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2016년에 저희 BMB을 내원해 주신 환자분들의 평균 각막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각막은 기본적으로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상피라고 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막이 있고요. 이 상피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있는 얇은 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이라고 하는 두께가 존재를 하고요. 또 실질을 이렇게 받쳐주는 얇은 막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내피세포층, 그래서 이렇게 5개 층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레이저로 하는 시력교정 수술에서 중요한 각막의 두께는 앞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4번과 5번의 두께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저희가 각막 두께를 얘기할 때 이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두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보통 한국 사람은 상피 두께는 53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48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각막 두께 그러면 상피 두께와 실질의 두께를 합쳐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 표에서 보시면 한국 사람은 평균적으로 5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각막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깎는 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만큼을 갖고 있느냐가 왜 중요하느냐, 각막 두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정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 두께는 평균적인 두께를 보는 건데요. 제가 한국 사람은 530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뭐 키랑 몸무게가 다 다른 것처럼 각막 두께도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각막 두께는 보통 500 이상을 얘기합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480에서 500 구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정상이고 혹은 무슨 병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수술의 종류를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수술이 불가하신 분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80보다 얇은 분들은 저희가 레이저로 하는 시력교정 수술은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방법의 수술 교정 방법들도 있으니까 실은 너무 또 낙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막 두께도 서로 다 다르지만 눈이 나쁜 정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남기는 게 안전하냐가 또 두 번째 우리의 허들이 됩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남겨야 하는 기본적인 각막 두께는 각막 실질만 놓고 본다 그러면 300 마이크로미터를 남기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주치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진 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의 문헌을 보면 250 정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여기에 저희가 53 정도 되는 상피 두께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 후에 체크되는 각막 두께는 350 정도가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40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른 우리 두께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PTA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PTA는 Percentage of Tissue Alteration이라는 뜻이에요. 수술을 할 때 내 각막에 얼마만큼이 변형이 오느냐를 퍼센테지로 구분한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걸 약자를 PTA라고 하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각막 두께의 40% 이상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PTA를 적용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요. 각막이 600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깎을 수 있는 양이 그러면 많아지지 않느냐 헌데요. 저희가 PTA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에는 이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연약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PTA도 중요한데요. 깎는 총량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량이 13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지 않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각막 두께만 몰입을 해서 난 두께가 두꺼우니까 수술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타 등등의 나머지 조건들도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시력교정 수술이니까요.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TMI 진료실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나이키 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